그렇게 그 강한 산불, 여태까지 30년 동안에 일어난 산불보다 이번에 산불 피해가 더 컸습니다. 즉 30년 동안에 일어난 모든 산불 피해를 합친 것보다 이번 한 번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산불은 경상도의 산골 깊숙한 곳에 곳곳에 수십 채의 마을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 심지어 동해안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던 사람까지 다 덮쳤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이 타버리고 각종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버린, 집도 타버렸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익원들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평생을 땅을 일구고 살아온 성실한 경상도의 촌로들이 어느 순간에 집도 절도 다 잃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언론은 산불이 꺼지고 난 이후에 이 일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재민이 생겼어요. 아마 5,000명도 넘는 이재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만여 명도 넘는 이재민이 생겼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3,000명 넘는 이재민들이 마을 근처에도 못 가고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도 유튜버도 이걸 잘 다루지 않습니다. 언론은 탄핵에 눈멀어 있죠. 그래서 산불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으로 보도되고요. 그것마저도 며칠 전부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유튜버들은 산불을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산불 피해를 보면서요, 그야말로 단합되어서 때를 쓰는 우리 사회의 좌파들과 자기가 아무런 잘못 없이 벼락을 말아버렸는데도 그게는 국가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상해달라고 제대로 소리조차 못 내는 경상도의 노인들. 저는 그분들이요, 참으로 착하고 어떻게 보면 무지하다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순수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무조건 떼법을 쓰지 않습니까? 머리띠 싸매고 좌파 단체가 붙고 좌파 변호사가 붙고 광화문에 텐트 치고 그러면서 국가가 겉으로는 명분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 이러면서 투쟁합니다. 그런데 뒤로는 그것이 다 돈입니다. 과거에 이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된 사안도 성역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돈입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이태원 때도요, 그 말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도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안들에 비해서 보면요, 거기는 적어도 당사자들이 어떤 선택이라도 했지요. 당사자들이 싸우기로 하고 선택을 했고, 당사자들이 놀러 가기로 선택을 했고, 당사자들이 이태원을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경상도 산불 피해 노인들은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뭔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불이 나면 끄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야경국가가 국가의 1번입니다. 도둑을 막고, 강도를 막고, 강간범을 막고, 그리고 불이 나면 끄고, 그게 국가의 역할의 제1번 아닙니까?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줄 거라고 보고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산불이 났는데 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노인네들한테 푼돈 주면서 산불 진화대원이라고 해놓고 끌고 가가지고 불 끌려다가 그 노인분들이요, 생계가 어려워서 산불 진화대원하는 60도 넘은 노인분들이 4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자, 산불이 그야말로 비도 오고 이러면서 서서히 꺼져갔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산불이 초기에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자, 국가가 또 하나의 해야 될 일은 산불이 났을 때 피해라는 겁니다.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것은 방송을 통해서, 경보를 통해서 다 피하라. 그랬으면 이번에요, 30명도 넘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요, 사망자, 중경상자 합쳐서 100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100명이 넘지요.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 그거는요, 당연히 재난방송을 해야 될 KBS 그리고 MBC 같은 공중파들이 방송을 하지 않고 탄핵에 눈 멀었습니다. 탄핵 중계만 했어요. 그리고 정치권은 탄핵 싸움에 눈이 멀어서 빨리 불 끄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어진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이런 일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 직대가 하고 있을 때 불이 확 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가행정기구와
또 정치인들, 그리고 재난 방송을 하지 않은 KBS나 MBC 이런 국가기구에 의한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영덕 주민 보상 턱없이 부족, 일상 복귀가 막막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재민 A씨는 3,600만 원 전소된 집에 지원해 준다는데 거기에 그 돈으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나? 집 한 채 짓는데 최소 지골이라도 1억이다. 1억으로 못 지어요. 2억이 있어야 짓습니다. 돈 없으면 그 돈으로 노숙이라도 해라 말이냐. 다른 B씨는 모듈 주택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모듈 주택 한 채가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 집 지으라고 돈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솔직히 말하면요, 이 모듈 주택이라는 게 요즘 조립식 주택하고 또 다른 겁니다. 간이 조립주택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요. 나중에는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때 또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을 날려버린 사람, 솔직히 전소대나 반소대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반소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전파된 경우에 2,000에서 3,600, 그것도요, 최대 3,600이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반파될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1,800. 그리고 자연재난일 경우 풍수의 보험이 적용되어서 주택 면적에 따라 6,500에서 최대 1억 2천까지 지원이 됩니다. 풍수의 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재난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적용이 됩니까? 어제요, 산불로 가족 잃고 집 잃어도 보상은 최대 1억이다. 지자체마다 보험 최고액이 다른데 의성은 1,000만 원, 영양은 5천만 원, 사망자 유족 구호금은 2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구당 우선 지자체별로 73만 원에서 248만 원씩 월 생계비를 최장 7개월 지원합니다. 살던 집이 불타버린 경우에 최고로 3,600, 또 사망자 구호금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다친 사람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아까 말한 그런 건데요. 지자체마다 보험 액수가 달라서 산불이 제일 심했던 의성은 1,000만 원, 영양은 5천만 원, 그리고 이와 별개로 경북도에서 1인당 3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로 가족 잃고 집이 다 타버리고 농사도 다 타버리고 해도 최대 1억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논밭, 과수원, 축사가 타버리고 가축이 다 죽은 농민들은 산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100% 불가능합니다. 자, 농산물도 보험 들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농사 지어 봤습니까? 농사 지으면서요, 벌은 수익으로 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국이 그 정도의 농업 수익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업형 영농 아니고는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신문에 보면 의성, 청송, 영양 같은 경북에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산골화되어 있는 이런 군들은 소멸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집이 1,237채가 타버리고 논밭이 2,564헥타가 타버리고 지금요, 의성이요, 한때 21만 명까지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48,000, 청송은요 23,000, 영양은 15,000입니다. 군 단위가 15,0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 비율이 50%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군에 776만 평의 불에 타버리고 1,237채의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농사 기반도 복구하기가 불가능하고 전통적으로 마을에 맞게 지은 구옥에서 그래도 죽는 날까지 소박하게 살려고 하는 이 노인분들의 꿈은요, 다 끝나버렸어요. 마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동네에 있어봤자, 간이 조립주택을 짓고 버텨봤자 뭐 해먹고 살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보면 9년 농사 30분 만에 다 태워버렸다고 해요. 자, 이동필 전 농림수산부 장관, 이분이 경북 산불의 피해자인데
장관을 퇴임하고 고향에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최장수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의성에 돌아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등을 키우고 있었는데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귀농 9년 만에 30분 만에 9년 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됐어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에 뜬 나도 이런데 누가 귀농을 하겠느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고향에 돌아가서 인구 소멸을 막고 농림부 장관답게 고향을 지키다가 죽겠다 했는데 모든 이 농업 기반이 다 파괴되고 불길이 닥치자 노무를 피신시킨 사이 논밭 가수원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직 농림부 장관이요, 불보다 보상 시스템에 더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의 현실을 갖다가 반영하지 못하는 재보상 시스템에 더 화가 났다. 자기도 산불 피해를 신고하러 맨 사무소 등을 찾았지만은 나무나 농기구 그리고 농업 피해를 갖다가 기재하는 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는가? 자기도 떠나고 싶은 심정인데요.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노인들이 공동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농을 해서 또 나누어서 같이 먹고 사는 법인이라도 만들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월호 그리고 광주 5.18 등의 피해 보상과 비교했을 때 이번 경상도 산불 피해 보상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와중에 이재명이는 와서 염장을 지르고 가고 청송군수 윤경이라는 자는 지가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뭘 정리해요? 자, 그리고 정치인들은 왔다가 가버리고 무관심하고, 자, 탄핵에 목이 빠져있는 정치권이나 정부는 산불 피해 농민들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도 못하고 10조 추경을 해서 산불 농민들을 돕는다 했지만 그것도 야당 반대로 좌절되고, 또 10조 추경 중에서 산불 피해자들을 어떻게 돕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인기가 있든 없든 외치겠습니다. 경상도 촐로들에게 차별하지 마라. 경상도 사람은 떼쓰지 않고, 경상도 사람은 우기지 않고, 머리띠 메고 플래카드 치고 광화문에 텐트 치고 주저앉지 않는다고. 이들이 무시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이 사라져버렸고 삶의 터전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그런 영악함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순박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저는 피해 전액을 보상하라. 영농 기반을 복구해주고 집은 전부 새 걸로 주어주라. 그래서 10억이야. 피해 전액 보상을 국가가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보수 진영에서도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상도요, 거기에 이번에 산불 피해 난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이 보수 정권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찍어온 분들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나요, 지금 보수 정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영악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말을 하지 않는 데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상도 노인들이 우습게 보입니까?